난 금수저도 아니고 너무 좌절스럽다, 내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가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 깡으로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유학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여력이 될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만 하다가 시작도 안 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완전 추천해요. 꼭 미국이 아니어도 한국 바깥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제가 저랑 친한 친구들 봤을 때 약간 third culture kid라고 하거든요. 약간 뭐 튜니지아에서 국제학교 나왔거나 카자흐스탄에서 국제학교 나왔거나 이런 친구들이랑 친해요. 보니까 완전 생 교포보다는 그렇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한 친구들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국이랑 작은 나라에만 있긴 너무 인생이 짧지 않나요? 그럼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밤 10시까지 야자를 했어요.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면 심야반이라고 12시까지 또 야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과외쌤이 새벽 2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8시인가 뭐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진짜 졸려하면서 가고, 늦으면 늦은 분수대로 엉덩이 맞고 이런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니까 막 오후 3, 4시에 끝나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진짜 많으니까 사실 언어가 힘들어도 정말 영어 관련된 것도 사전 찾아가면서 똑같은 책을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고 스파크노트를 읽고 영어로 읽고 막 이렇게 여러 번 공부를 해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 A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게 완전 막 타이어 끌고 달리다가 이게 없어진 사람처럼 되게 학교는 적응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스태미나라는 게 있으니까, 기본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는 것 같고,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내가 아무리 대충 한다고 해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거죠. 아무래도 수학이겠죠? 수학이, 제가 한국에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미국 가면 거의 수학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다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게 강점이 당연히 될 수는 있는데 한국 수학이 훨씬 어렵고, 한국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시험이랑 숙제랑 많이 다르잖아요. 엄청 꼬아서 내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 가니까 거의 뭐 천재처럼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숙제랑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데 왜 100점을 못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SAT 수학 거의 만점 받고 그거는 되게 기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조금이라도 공부했었으면. 한국 학생들이 치팅하다 걸리는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에 비해서. 그거는 제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뭐 대학생 때 들었을 때 다른 인종보다 약간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 징계를 먹거나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힘들었던 거는 사회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완전 인싸였는데 미국 가면 영어 완벽하지 못한, 교복 입다 왔으니까 옷도 잘 못 입는 약간 찌질한 유학생이 됐잖아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원래 되게 웃긴 캐릭터인데 농담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지 인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파티는 또 뭐며, 그런 것들이 좀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서 힘들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 불편한 시기가 조금 있었죠. 원래 난 되게 편하고 리더고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선 그게 아니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걸 빨리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막 점심시간 때 선글라스 끼고 인기 있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그런 거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 게, 일잘러로 보이는 친구들은, 알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이메일을 쓰는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가 좋아하는 애는 왜 좋아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인생의 하이라이트여서 그렇게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있잖아, 풋볼 캡틴이나 치어리더. 근데 그거를 잘 살려서 공부도 잘했을 경우 대학교도 잘 가고 계속 리더십 있게. 왜냐면 미국 대학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치어리디, 캡틴, 근데 뭐 디베이트 클럽이나 뭐 약간 아카데믹한 클럽에서도 장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럴 경우엔 잘 풀리죠. 근데 잘하는 게 풋볼이나 치어리더밖에 없는 경우에는 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그거였고, 그러다가 뭐 풋볼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나 운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잘 하기가. 그리고 뭐 부상을 입었거나 이러면 인생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제가 원래는 공립학교 교환학생을 1년 동안 했어요. 거기는 되게 큰 학교였고 거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민걸스 보면은 처음에 막 무슨 정글이고 막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린지 로한이. 그렇게 관찰을 했고, 그 다음 학교에 가서 여기서 배운 걸 좀 레버리지를 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원래 목표가 파티를 많이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찌질이가 안 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열심히 했고, 대신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가 뭐 프롬 코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예 아싸는 아니지만 약간 인싸 바로 옆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까진 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가 만족스러운 거죠. 반장도 했었고. 거의 비자 문제인 것 같아요. 비자가 안 돼서 돌아온 친구들이 많죠.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애초부터 비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내 대기업 해외 채용을 포커스로 잡아서 한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미국에 남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유학생 출신으로 미국에 남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교포랑 결혼을 했거나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거나 그걸 해서 남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가족이랑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학생들은 한국 오면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다든가 그런 부모님 후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선 그게 힘드니까 여기 오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국 사람들이 막 옷도 잘 못 입고 막 맛있는 식당도 별로 없고, 한국 오면 삶의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멋이 중요한디 뭐 부모님 근처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유학생 출신들은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의사가 된다던가 변호사처럼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따야 하는 일을 하면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좋은 대학교 많이 가거든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으면 그렇게 풀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비자 문제가 있다면 너무 아트 이런 쪽보다는 스템, 약간 좀 공대 느낌인 데를 가야지 비자가 조금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콘, 스탯이어도 돼요. 비즈니스 쪽으로 갔을 때도 그냥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약간 좀 수학 느낌이 나는 데를 가야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억지로 뭐 경제를 하라 이건 아니고 경영 쪽에 남고 싶다 이랬을 때 조금 수학 느낌이 나는 걸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만 놀지 말고 현지에서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주는 정보가 또 있을 거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 놀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만 놀면, 근데 또 사실상 생각해봤을 때 한국에 와서 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건데 굳이 힘들게 외국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고 존중하는 거고, 뭐 걔네 부모님이 잘 산다고 내가 배 아파하는 것도 안 좋은 거니까. 근데 보기 좋아 보이진 않죠, 어떻게 봤을 때. 저희 대학교 때 독일 차 모임 같은 걸 만들었어요. 대학생 애들이, 한국 애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막 C클래스 제일 후진 거, 막 C250, E클래스 제일 후진 거, 막 BMW 328 되게 낮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지들끼리 좀 놀고 싶어서 그런 클럽을 했었거든요. 예쁜 여자애들 초대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지?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나한테 노트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진짜 그런 오빠 있었어요, 저한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버클리에서 아마 우리 집이 돈 제일 많을걸 이랬는데, 그럼 뭐해, 오빠 영어도 못해갖고 맨날 나한테 수시 사주면서 노트 달라고 하는 주제에 한심했어요. 근데 이 오빠랑 저랑 선글라스가 어떠다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그거 쓸 때마다 짜증나서 안 쓰기 시작했어요. 딴 사람 줘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 능력을 되게 쳐주는데,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부모 능력 믿고 좀 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가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꼭 키 큰 애들이 난 너무 키가 커서 목이 아파 이럴 때 진짜 재수없잖아요. 어쩌라고, 뭐 네가 뭐 노력해서 키가 커졌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없는 거니까 배가 아픈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쿨하지 못한 부분이고, 근데 뭐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미래를 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잘난 부모가 되고 싶겠죠.
근데 뭐 대학생 때 그런 거 가지고 깝치는 애들 중에 그렇게 잘 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난 금수저도 아니고 너무 좌절스럽다. 내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 깡으로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너 자식이 잘난 부모를 가진 자식으로 만들면 되지. 한국은 정말 성적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리더십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일만 잘하는 것보다 정말 부수적으로 리더십 이런 걸 되게 많이 쳐주는 나라고, 저는 그거의 강점인 나라였기 때문에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성격상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한국에선 더 안 풀렸겠죠. 회사에서 계속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나와 있는 내일이 해머를 당한다는 그런 미국 속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남들과 비슷해지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니면 제가 영어는 원래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쪽으로 가서 뭐 엄청 큰 영어 학원을 해서 더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아서 어딜 가든 가난하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위가 산만하고 호불호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나 막 이런 키워드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게 뚜렷한 사람,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좀 뚜렷한 사람, 한 분야에 약간 똘끼가 있다, 이런 사람들 미국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 남들과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 미국에선 많이 환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다르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잘 맞을 것 같고, 반대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공부 적당히 하면서 적당한 대학교 가서 적당한 회사를 다니면서 적당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삶을 꿈꾸시는 거면 미국이랑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 삶도 좋은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본인이 얻었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밥을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치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와갖고 그게 안 당연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일도 하는데 엄마가 밥도 하고 엄마가 치우기도 하고, 밥 먹다가 뭐 다 떨어지면 엄마가 리필하고,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사회 시간에 그날 배워야 하는 게 조금 일찍 끝나서 한 5분, 10분 정도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화장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저 이거 립글로스 너무 예쁘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은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리베아 체리 막 바르고 서클렌즈 끼다가 막 걸리면은 막 이거 빼가지고 숨기고 막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섀도우랑 이 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하는 게, 선생님 그러게 이쁘네,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사는데. 미국 유학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금전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영어 공부든 문화 공부든 특히 영어 스피킹 이런 거 하시는 게 결국 미국에 못 가더라도 나중에 어딘가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인터뷰 준비를 했어, 아니면 원하는 회사나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 버리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여력이 될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만 하다가 시작도 안 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노력은 지금부터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유학원을 아니면 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런 좋은 되게 싼 프로그램에 있다라는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35이고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살아본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책에 담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제 채널에도 많이 녹아져 있고, 인스타그램 소라 언니, 유튜브 꿈 많은 소라 언니 채널에도 많이 보이실 텐데, 우리 인생은 하나고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남들 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찾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 삶이 행복하고, 정말 한 번 사는 거, 정말 YOLO, You Only Live Once, 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고정 댓글에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뷰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